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 부정으로 연구자가 위축되는 상황을 언론 보도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부 R&D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연구 부정으로 연구자가 위축된 걸 잘 알고 있다며 연구 부정은 실수가 대부분이고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극소수라고 언급한 뒤 언론이 막 떠드니까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기부 대변인실은 부정적인 보도만큼 연구원들의 성과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KBS 대전 방송총국만 해도 연구 부정 보도보다는 연구 성과 보도가 훨씬 많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언론의 팩트 보도를 막연히 일반화해서 모든 언론을 막 떠든다는 표현으로 표명한 것은 참 앞뒤가 맞지 않고 기가 막히고 국격을 훼손하는 언행입니다. 더구나 연구 현장의 비리를 막아야 할 주무장관이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리를 보도하는 언론을 탓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 무슨 시끄러운 오리떼입니까?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은 책임지는 장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배달 음식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한 식사 뒤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이나 태풍, 대형 산불 등이 잦아지면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재해 때 제공되는 대전 원도심 지역의 학교 강당이나 경로당 시설 등이 크게 허술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철도노조가 20일 파업 돌입에 앞서 준법 투쟁을 진행하면서 대전역과 천안 아산역 등에서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이 5에서 20분가량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전국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빈발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시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가 8일 만료된 안면도 개발사 KPIH의 투자 이행 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 원 중 일부가 21일까지 납부되면 잔액 납부를 내년 1월까지 기다려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단의 국내 5번째 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이 추진됩니다. 2025년까지 20만 킬로리터급 LNG 저장 탱크 4기와 LNG 하역 설비 한 선좌, 기화 송출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건설 과정에서 3만 9천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대사업자 6,300여 명이 새로 등록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423명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올 시즌 29경기에 출장해 177.1이닝을 소화하며 11승 11패, 평균 자책점 3.5의 준수한 성적을 거둔 투수 체드벨과 옵션이 포함된 총액 11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 기자,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 배달 음식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으면서 이 대전시 전체 쓰레기 혼입률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쓰레기 혼입률이란 말 그대로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대전시 쓰레기 혼입률은 2017년 10.7%에서 지난해 11.5, 올해 14.7%로 3년 연속 늘었습니다.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배달음식 문화 확산도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뒤에 음식물이나 포장용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 취재팀이 찾은 대전 도시공사 소각장에서는 배달음식 봉투 등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은 쓰레기는 배출 지역별로 특히 원룸촌에 많았는데 전체 가구의 28%에 달하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배달음식 문화가 확산하며 일회용 쓰레기가 늘고 또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즘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네, 무엇보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까지 일반 쓰레기로 마구 버려지다 보니 전체 쓰레기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면 늘어난 쓰레기가 향하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수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카페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제한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등 전국적으로 또 전 지구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배달음식 용기 등의 분리 배출을 확실히 해서 쓰레기 줄이기 노력에 동참해야겠습니다. 네, 이 재활용 가능한 용기도 음식물이 섞여 있으면 재활용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분리 배출을 해야겠습니다. 예, 요즘 의식 있는 분들은 생태 소비라는 걸 합니다. 자신이 발생시키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그런 소비입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최근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허술해 문제라고요. 네,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이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인데요. 원도심 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상태가 형편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시주거시설은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동구의 한 중학교 강당은 내진 성능은 고사하고 곳곳이 낡고 벽체에 붙은 마감재마저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 재난을 가정해 대피 장소를 마련한 건데 정작 재난에 취약한 상황인 건데요. 중구의 또 다른 중학교는 2010년 내진 보강공사까지 진행했지만 정작 대피시설인 강당만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인 건데 이 서구나 유성구 쪽과 비교해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서구와 유성구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50곳이 넘고 이 가운데 내진이 적용된 지진 구호소도 각각 27곳, 37곳에 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비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이재민 시설은 각각 30여 곳 정도였고 지진 구호소는 10곳에 그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일단 원도심에 오래된 건물이 많고 대피시설 다수를 이런 오래된 건물에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서구나 유성구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은 건물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진 설계가 포함된 대피시설도 많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재난 대피용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피시설을 지정할 때부터 시설적 측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예, 지정된 대피시설이 유사시 쓸 수 없는 시설이 된다면 이건 참 큰 문제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광어와 함께 국민횟감으로 불리던 우럭의 도매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역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럭 도매 가격이 500g당 지난해 12,000원 선에서 지금 8,000원 선까지 떨어진 건데요. 광어의 도매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서 국민 횟감으로 불리던 활어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슈퍼푸드로 불리는 연어 등 새로운 어종이 더 인기를 얻으며 소비자 취향이 변화한 걸 이유 중 하나로 봅니다. 실제 올 들어 9월까지 한 대형 할인점 연어회 판매량은 40%가량 늘었지만 광어나 우럭은 20%가량 줄었습니다. 예, 이 태안 천수만에만 해도 우럭 양식장이 7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전남 흑산도까지 하면 훨씬 많을 거고요. 그 어민들의 걱정이 정말 클 것 같은데 대책은 좀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군납 등 소비처 다양화나 신메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태안에서는 우럭 젓국을 해먹고 남해안에서는 우럭을 말려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럭 요리를 개발하거나 제소용품으로도 활용해 우럭의 쓸모를 되찾고 또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 대책이긴 하지만 소비자 취향 변화에 발맞춰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양돈 농가도 어렵다는데 양식 어가들도 어렵군요. 특히 이 연어는 수입한 어종인데 이 수입품의 국산 어종이 밀리고 있는 거군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기존 육성센터 인근에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입주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입주 신청서 접수는 오늘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혹은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오늘과 내일 홍익대학교 만리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자원봉사 희망 성지화 방안 포럼을 개최합니다. 부여군은 오늘과 내일 부여군 보건소 1층 건강교육실에서 결혼 이주 여성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흉부 X선 촬영, 간기능, 혈액검사, 빈혈, 구강검진 등 29종의 검사와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도 병행 실시합니다. 날씨입니다. 어젯밤 서천과 계룡동, 충남 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서천이 120mm로 가장 많고 계룡과 공주 정안이 103.5, 세종 고운 81, 대전 80.5mm 등입니다. 호우주의보는 오늘 새벽 해제됐지만 비는 아침까지 5mm가량 더 오겠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6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평등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조선 전도를 제작해 유럽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면서 2021년 열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유네스코 공식 로고 사용이나 유네스코 후원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선정과 관련해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당진의 솔매성지 담당 사제 이용호 신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용호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신부입니다. 네, 파리에서 귀국하셔서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유네스코라는 말은 보니까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의 이렇게 약칭으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네. 국제연합과 제휴해놓은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교육, 과학, 문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네. 2004년부터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일치하는 어떤 세계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 그리고 명사의 기념일을 유네스코 연관 기념일로 선정해서 중요성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어떤 인물의 탄생 몇 주년이나 혹은 어떤 사건 발생 몇 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에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그리고 2013년 허준의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 이후에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기념인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네. 이러한 선정으로 인해서 세계 전체 유네스코 기구에 이렇게 가입돼 있는 190개국이 넘는 이러한 나라에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을 이렇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이렇게 더욱더 가능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세 번째 인물로,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에서는 두 번째, 마더 데레사에 이어서 두 번째 인물로 이렇게 그 선정이 되셨군요. 예. 참 우리 국가 전체가 기뻐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4일이었죠. 그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김대건 신부를 오는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을 한 건데, 당시 그 총회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땠죠? 총회 안에서는 190개국이 넘는 각국 대표 한 명씩만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유네스코 본부에 있는 우리 한국 그 대사관 측에서 대전교구의 유흥식 나자로 주교님과 당진 시장님을 그 안에 이렇게 배석을 하였고요. 저희들은 뒤에서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는 14일 오전 10시 15분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유네스코 대사님께서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된다는 그러한 그 유네스코 측의 어떤 선정 발표와 함께 김대건 신부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함께 지지해준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프랑스에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이라 이러한 설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은 그곳에서는 활짝 웃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기쁨에 있어서. 밖에 나왔더니 회의가 끝나고 밖에 나왔더니 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김대건 신부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왔냐고 그런 질문들을 했고, 다들 이렇게 축하해주는 아주 축하의 분위기가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감동시켰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대건 신부님이 전 세계인들에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오는 2021년이죠. 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번에 세계 기념 인물로의 선정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어떤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이 가장 큰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유네스코의 정신인 김대건 신부님이 가졌던 어떤 반봉건 체제를 뛰어넘었던 어떤 저항의 정신들, 또 그로 인해서 실천하였던 어떤 평등 사상이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교의 이념과 유네스코의 정신이 일치하고 있고, 그러한 일치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한국에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분들이 있음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또 후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말씀해 주셨듯이 평등 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특히 또 조선 전도라는 지도를 제작해서 유럽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데도 기여를 하셨는데, 이 김대건 신부님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셨나요? 김대건 신부님은 25살하고 한 달 정도 더 살았던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그분의 서안에서 우리들이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대담하셨고 용감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조선말 당쟁에 휩싸여서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유럽 사상을 처음으로 접한 우리 국내 안에서는 최초의 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로 그러한 서구 보편 사상을 일찍이 먼저 깨달았고, 그 깨우친 진리를 온몸으로 사셨던
어떤 사랑의 화신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더욱이 그러니까 알파벳을 깨우친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하는 유럽 각 국가에 알파벳으로 조선의 지명을 표기함으로 인해서 조선을 1855년 프랑스 지리학 해지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는 이러한 계기를 이렇게 조선전도를 통해서 전했던 분입니다. 예.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이군요. 예. 사실 김대건 신부께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해외 유학길에 올랐었죠. 그리고 또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등 사상과 인간애를 보여주셨죠. 특히 그 천연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퇴치 처방을 요청하고 한국의 근대화에 일조하기도 하셨는데 그 업적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쩌면 사대로서는 신부로서의 생활은 1년 1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서양의 선교사들에게 계속해서 그 조선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천연도로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데 대한 어떤 이러한 병들을 퇴치할 수 있는 기술이 서양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약들을 요구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이후로 서양의 선교사들은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한 약들과 함께 그러한 그 의술에 대해서 그러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어떤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분의 이러한 그 짧은 인생과 또 순교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에 너무나 감동하였고 김대건 신부님의 영향력이 어쩌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굉장히 크게 퍼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 이후에 한국의 신부들은 방인 사제로서 6천 명이 넘는 사제들이 탄생하게 됐고 바로 이러한 사제들은 각종 교육 사업으로 또 의료 사업으로 확대돼서 바로 평등 사상과 이 박애 사상을 더욱더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김대건 신부님의 업적을 바탕으로 그 당진시하고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지정을 추진을 한 건데 추진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처음 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지만 어떤 유네스코 한국 본부를 이렇게 찾아서 유네스코 인물에 선정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들을 찾고 또 이러한 것들을 번역하는 데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프랑스 유네스코 한국 대사님과 그곳에 종사하시는 우리 한국 직원분들 그리고 또 프랑스 한국 대사관 또 프랑스에 있는 파리 예방 정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관련 행사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행사가 이제 국내 행사가 아니라 어떤 조금 보편성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유네스코 공식 로고 사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세계가 인정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렇죠. 특히 오늘날에는 어떤 문명 퇴치나 어떤 여성 인권, 남녀 평등, 또 인류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증 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인물이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더욱더 깊이 증명해내는 것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함께 합류했던 또 다른 팀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조선 전도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립도서관을 방문했고 기타 다른 지도에 대한 이러한 박물관들을 이렇게 연구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지도에 대한 어떤 학술 심포지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곳에 있는 지도 관련 그 인사들을 초청하는 국제적인 학술 포럼이 이렇게 심포지엄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네. 또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삶과 어떤 그분의 지향점들을 유네스코와 또 파리 방송비회나 또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 그리고 기타 김대건 신부님과 이러한 지향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들에서 바로 유네스코 공식 로고 사용을 통해서 이 관련 행사를 더욱더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시간이 빨리 흘러서 이미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건 신부의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선정과 관련해서 당진 솔매 성지의 이용호 신부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무산된 민간 특례 사업 후폭풍이란 타이틀로 대전시가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해오던 민간 특례 사업이 무산 이후에도 파열음의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해 넘기 전 국회 넘어라 란 기사에서 560만 충청인의 염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차기 총선 전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교도보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충청권 가축전염병 확산 무방비, 금강일보는 평이한 수능, 중위권 눈치싸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